성당에 쌓아진 벽돌을 조적공의 시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잘 쌓아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쌓은 벽돌도 잘 쌓아진 부분보다는 아쉬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민하는 것이 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쌓아진 부분의 이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나 잘못 쌓아진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적공이 쌓은 벽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어쩌면 태클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벽돌 나누기는 현장 용어로 와리다시라고 합니다. 노랑선이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벽체의 첫 번째 줄이 쌓아지면 첫 번째 줄에 맞추어 두 번째 줄이 쌓아집니다. 이후 나머지 벽체는 이것을 반복하여 쌓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해당 팀의 반장 또는 팀장이 주로 시공합니다. 벽돌 나누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벽돌의 간격을 일정하게 나눈다. 2. 세로 줄눈의 너비를 일정하게 나눈다. 소브릭은 1번 벽돌의 간격을 일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원칙으로 벽돌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에 반입된 벽돌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벽돌 간격을 일정하게 나눌 경우 세로 줄눈의 간격 또한 일정할 것입니다. 정리: 벽돌의 치수는 현장에 반입된 벽돌을 실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벽돌의 길이면이 보이게 쌓는 것을 길이 쌓기라고 합니다. 벽돌의 마구리면이 보이게 쌓는 것을 마구리 쌓기라고 합니다.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가며 쌓아져야 합니다. 노란 선 안쪽이 길이 쌓기 단입니다. 길이 쌓기 단의 왼쪽이 마구리 쌓기로 쌓아졌습니다. 오른쪽은 길이 쌓기로 쌓아졌습니다. 왼쪽 편에 이만큼 쌓았을 때 잘못 쌓은 걸 알았을 것입니다. 쌓은 벽돌이 얼마 안 되니 대나우시 했어야 합니다. 건물이 정면이므로 무조건 다시 쌓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란 선 아래가 마구리 쌓기 단입니다. 마구리 쌓기 단에 길이 쌓기 벽돌이 한 장 있습니다. 빨간 선 아래가 길이 쌓기 단입니다. 길이 쌓기 단에 마구리 쌓기 벽돌이 4장이나 있습니다. 마구리 쌓기 단에 마구리 벽돌이 아닌 길이 벽돌을 커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나 원칙을 안 지키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쌓기 단의 길이 벽돌의 위치입니다. 상하로 길이 벽돌이 시공된 위치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길이 쌓기 단에 토막 벽돌이 쌓아졌습니다. 마구리 쌓기 단의 마구리 벽돌 위치입니다. 상하로 마구리 벽돌이 시공된 위치입니다. 마구리 쌓기 단에 길이 벽돌이 쌓아졌습니다. 마구리 쌓기 단에 길이 벽돌이 쌓아진 경우 길이 벽돌의 중앙을 핸드그라인더로 커팅하여 줄눈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벽돌은 마구리 벽돌 2장 쌓았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벽체의 정중앙에 창호가 위치하려면 벽체의 벽돌 개수가 홀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호의 위치가 벽체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창호의 좌측과 우측의 벽돌 패턴이 대칭되게 하려면 창호의 중심선상에 벽돌의 중심이 위치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길이 벽돌의 중심선이 창호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길이 벽돌이 창호 중심선과 일치했다면 마구리 벽돌 또한 중심선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호의 좌우측의 패턴이 동일하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왜 노란선 화살표와 빨간 화살표가 일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호의 좌우측 벽돌의 패턴이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벽돌 나누기가 실패하면 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손이 한 번 더 가야 하고
성취감도 떨어지고 뭔가 개운하지 않고 찝찝하고 혼자 작업할 수 있는 벽체는 가능하면 둘이 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벽체의 중심선입니다. 대략 벽체 중심선의 위치가 창호의 중심선상에 위치합니다. 선 공정은 후 공정을 생각하며 작업해야 하고 후 공정은 선 공정의 시공 상태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서로 각자 자기 공정만 고집하여 시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로 줄눈의 위아래가 벽돌에 막혀 있으면 막힌 줄눈이라고 합니다. 세로 줄눈의 위 또는 아래가 연결되면 통줄눈이라고 합니다. 벽돌을 노란 선까지 쌓았다면 창호 벽돌의 시작 위치는 빨간 화살표 위치가 아니고 노란 화살표 위치이어야 합니다. 노란선 아래는 길이쌓기단입니다. 길이쌓기단에 마구리 벽돌이 시공되었습니다. 마구리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길이 벽돌을 시공할 경우 2호 토막 벽돌이 사용되므로 길이쌓기단이지만 마구리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원칙을 무시하고 품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구리 벽돌 쌓는단에 마구리 벽돌이 아닌 길이 벽돌을 커팅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조각이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길이쌓기단에서 작은 조각이 들어갈 경우 마구리 벽돌을 추가하여 세로 줄눈의 일치도가 어긋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길이 벽돌을 쌓고 조각을 줄눈 너비만큼 키워 커팅하여 맞댄 줄눈으로 붙여 쌓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작은 벽돌을 시공하지 않기 위하여 길이쌓기단에 마구리 벽돌을 넣는 경우와 이와 같이 와리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벽돌 위치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벽돌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마구리 쌓기단 시작이 7호 토막 벽돌입니다. 마구리 쌓기단 시작이 2호 토막 반절 벽돌로 바뀌었습니다. 마구리 쌓기단 시작이 반토막 마구리 벽돌로 또 바뀌었습니다. 마구리 쌓기단 변동에 따라 길이 쌓기단의 벽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벽체에 세 종류의 패턴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벽돌 와리를 바꾸는 것은 외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란 화살표를 기준으로 위아래의 세로 줄눈의 수직 일치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쯤에서 일본말 쓰는 것에 대한 댓글이 달릴 수 있겠다 예상합니다. 현장 용어가 일본말이 많기는 하지만 쓰지 않도록 바꾸고 노력해야겠습니다. 통줄눈이 생겼습니다. 토막 벽돌 2호 토막도 삽입되었습니다. 빨간 화살표 벽돌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벽돌입니다. 통줄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예상해 보겠습니다. 빨간 벽돌의 너비보다 검은 벽돌의 너비가 작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은 벽돌의 세로 줄눈 너비를 일정하게 하면 이와 같이 통줄눈이 발생하고 빨간 벽돌에 맞추어 검은 벽돌을 쌓으면 검은 벽돌의 세로 줄눈 간격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통줄눈이 생기지 않고 세로 줄눈의 너비가 너무 크지 않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할 때의 성취감 또한 짜릿합니다. 시공 후에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공 직후 잠깐의 여유를 갖고 시공 완료된 벽체를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로 줄눈의 수직 일치도를 봅니다.
노란 원 부분이 아래 벽돌과 다르게 시공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쉬운 부분을 찾게 되면 왜 이렇게 시공되었는지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벽돌 나누기를 정확히 쌓은 후 벽돌의 위치, 와리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노란 원과 파란 원의 벽돌의 형태를 비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잊지 않도록 머릿속에 되새겨야겠습니다. A 벽돌과 B 벽돌을 바꾸어 쌓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벽체의 품질은 조적공의 기술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겠습니다. 조적공의 일당에 따라 기술의 발휘 정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적공의 기술력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반입된 벽돌의 규격입니다. 벽돌의 길이가 길면 커팅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벽돌의 길이가 짧으면 세로 줄눈의 너비가 넓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벽돌의 높이가 크면 가로줄눈의 두께가 좁아지고 벽돌의 높이가 작으면 가로줄눈의 두께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벽돌의 높이 치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로줄눈의 높이 또한 일정할 수 없습니다. 마구리 면의 직각도가 틀리면 벽돌을 수평지게 쌓을 수 없습니다. 빨간 선이 수직 중심선이라고 볼 때 수직 중심 선상에는 벽돌의 중심또는 줄눈의 중심이 위치해야 합니다. 벽돌의 중심이 수직 중심선상에 있어야 하고 세로 줄눈의 중심이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옆에 벽돌과 다르게 약간 큰 벽돌이 쌓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직 중심선상에 벽돌의 중심이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노란 선 부분 17장의 벽돌이 시공되었습니다. 빨간 선 부분 18장의 벽돌이 시공되었습니다. 왼쪽은 17장이고 오른쪽은 18장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벽돌이 온장이고 오른쪽은 온장이 아닙니다. 마구리 쌓기 단이지만 커팅 벽돌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이처럼 길이 벽돌을 커팅하여 쌓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치창호의 중심선상에 벽돌의 중심점이 있거나 세로 줄눈의 중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벽돌의 크기는 조금 아쉽지만 좌우가 대칭되게 잘 쌓아졌습니다. 아치창호의 중심선상에 벽돌의 중심또는 세로 줄눈의 중심이 위치하여 아치의 좌우가 대칭입니다. 앞선 영상 속의 벽돌 크기가 아쉬웠다면 이번 영상 속 벽돌의 크기는 아래 벽돌의 크기에 따라 마구리 벽돌이 사용되고 노란 화살표 2장 또는 4장을 커팅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 아치의 시작이 양쪽 모두 길이 세워 쌓기입니다. 기둥의 끝이 7호 토막이면 반대쪽도 7호 토막이어야 합니다. 노란 선 부분은 통줄눈입니다. 문틀이 제거되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크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치를 쌓기 전 노란 선 벽체를 쌓을 때 반생 등의 철물을 설치하여 아치를 쌓을 때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아치통의 설치 높이는 노란 선 일치일까요? 빨간 선 일치일까요? 수브릭은 노란 선에 맞추다가 현재는 빨간 선에 맞춥니다. 빨간 선에 맞출 경우 아치 벽돌 상단의 벽돌을 곡선지게 커팅하여야 합니다. 빨간 선에 아치통 높이를 맞출 경우 아치통 설치 높이가 정확하지 못했다, 살짝 어긋났다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노랑선과 빨간선의 시공 장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치의 중심선상의 벽돌의 중심도는 세로 줄눈의 중심이 위치하여야 좌우 대칭입니다. 아치 중심선과 벽체 중심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선가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벽돌 나누기를 할 때 제대로 못했거나 창호의 너비 치수 또는 창호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없었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어긋난 것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나름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창호의 좌우측 벽체의 대칭을 포기하고 A와 B 벽돌을 바꿔 쌓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왼쪽 편은 반토막에 가까운 벽돌을 쌓았는데 오른쪽 편은 7호 토막 정도의 벽돌이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아마도 2명의 조적공이 양쪽에서 쌓은 것 같습니다. 벽체의 바깥 코너가 90도가 아닐 경우 코너 부위에 E형 벽돌을 시공하거나 통줄눈 시공하여야 합니다. 코너 부위의 벽돌은 모두 경사 커팅하여야 합니다. 통줄눈의 줄눈을 넣지 않고 커팅된 벽돌을 맞대어 쌓을 경우 맞댄 줄눈이라고 합니다. 맞댄 줄눈 쌓기 할 때는 외부에서 볼 때 벽돌이 맞닿아 보이지만 안쪽은 몰탈이 채워지게 벽돌을 커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찌 되었건 통줄눈이기 때문에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물을 자주 넣어 주어야 합니다. 뾰족한 코너 부위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면에 맞추어 벽돌을 쌓는 것보다는 사용될 벽돌의 치수에 맞추어 도면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강, 도면 치수에 맞추기 위한 커팅 벽돌. 노랑, 둔각 코너이므로 경사 커팅한 벽돌. 기존 벽체의 벽돌 단수와 중측 벽체의 벽돌 단수는 같아야 합니다. 동일한 높이의 벽돌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 같습니다. 높이가 다른 벽돌을 시공할 경우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벽체의 코너 부위 줄눈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이어야 합니다. 통줄눈으로 벽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면 지그재그로 줄눈을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둥, 굴뚝 등에서 내쌓기 할 때 좌측과 우측의 벽돌이 마구리 또는 길이 이와 같이 동일하다면 벽돌을 등분 커팅할 수 있고 작은 벽돌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벽돌이 마구리, 길이처럼 다르다면 작은 벽돌이 중앙에 위치할 수 없고 마구리 또는 길이이면 작은 벽돌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설명 없이 3초 간격으로 넘기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